안녕하세요, 크레이지몬 탑부장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에요. 드디어 오늘 제 차가 나온 날입니다. 사실 차가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저희가 PPF를 좀 맡겨가지고 다 완료됐다 그래서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SL43을 결국은 구매를 했습니다. SL43 계약만 하고 출고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구매를 했고요. SL43하고 CLE53하고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엄청 고민을 했던 것도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SL43은 4기통으로 나왔고 CLE53 카브리올레는 6기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6기통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SL43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이 너무 압도적인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SL이라는 그 고유의 특징이 있잖아요. 느낌이 SL이 훨씬 더 스포츠성이 강하고 좀 고급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그 4기통에 대한 약간의 염려 혹은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SL43을 결정하기 전에 SL63 시승차로 충분히 또 차량을 경험해봤고, 그리고 GLC43이나 기타 뭐 A45라든가 이런 M139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43을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유는 예전 제가 영상에서 GT43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차량을 제가 사실 너무 타고 싶어갖고 샀는데 와이프한테 뺏겨가지고 지금 2년째 못 받고 있고, GT43을 저희가 정리하게 됐고 대체하는 차량으로 제가 재밌게 갖고 놀고 싶은 차를 사실 와이프한테 매긴 겁니다. 매긴 건데 이거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타야 되기 때문에 노멀하게 충분히 탈 수 있고 즐기고 싶을 때 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엔진인 차를 생각해 봤을 때 4기통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CLE53 카브리올레에 대한 장점들도 많죠. 뒷좌석 일단 2열 시트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탄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SL보다는 CLE가 무조건 맞아요. 6기통이라는 또 안정감도 있고요. 좀 부드럽죠, 차가. 이제 그런 장단점은 다 있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가장 큰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의 압도감을 솔직히 초월할 수는 없었다. 이 차량을 출고를 한 지가 한 2주 정도 되는데 2주 전에 집에 갈 때 딱 한 번 타봤거든요. 짧은 시간을 타긴 했지만 20km 정도 되는데 막상 타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차가 나왔더라고요. 그 예상이라는 게 뭐였냐면 63을 타면서 이거 와이프가 좀 악셀도 무겁고 해서 컨트롤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염려했었거든요, 63에서. 근데 43은 제가 GLC43을 타보면서 이거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적중하더라고요. 그냥 노멀한 주행이었어요. 노멀한 주행을 했을 때 저는 63보다 훨씬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타봐야겠지만 저는 이 M139 엔진에 대해서 만족도는 나쁘지 않다,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마침 우리 지난달에 출고한 A45S 고객님 있잖아요. 원래 자동차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형님 진짜 M3도 갖고 계시고 지난달에 A45S를 사셨어요. 그게 이거랑 엔진이 같습니다. 근데 SL은 이제 세로로 배열이 되어 있고 A45는 가로로 배열이 돼 있는 그 배열의 차이만 있는 엔진인데 요즘 M3 안 타신대요. 그만큼 A45S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터보렉도 적고 밟으면 밟는 대로 이 부스터 걸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너무 만족스럽다고 친한 동생분을 하나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보다 사실 프로모션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계신데 제가 갑자기 SL 얘기다가 A45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 같은 엔진이잖아요. 그 형님은 아마 훨씬 더 고출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 형님조차도 차가 좋다고 하고, 저는 노멀한 주행을 해봤지만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GLC43으로는 저희 시승 진짜 많이 했잖아요. 충분히 이제 고출력에서도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차량을 출고하고 지금 전체 PPF를 해본 게 경험이 몇 번 없어요. 근데 저 SL은 PPF를 좀 맡겼습니다. 이게 롱로즈 쇼테크 차량이다 보니까 앞에가 굉장히 본네트가 길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닐 때 그냥 돌방이나 이런 거에 맞는 게 너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또 업체에 맡긴 거기 때문에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고요. 가족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알 정도의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도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작업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드디어 오늘 제가 출고를 받는 날이에요. 제가 오늘 온 곳이 바로 에일리언하이트입니다. 에일리언하이트 이제 출고를 받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해봤을 때 사실 제일 걱정했던 점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저단에서 이 울컥거림 이게 과연 얼마나 있을 거냐. 이제 4기통들 뭐 A45라든가 이거 전 버전들 타보면은 저속에서 그냥 내가 노멀한 주행을 할 때 울컥거리는 현상들이 항상 좀 있었거든요, AMG 차량들이. 근데 오늘도 타봐도 역시나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이 변속될 때 그 충격감이 거의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노멀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최대 장점이라고 꼽는
이유가 고출력이 되는 차량들은 이제 악셀을 꽝 밟았다가 딱 놨을 때 튕기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이제 와이프가 운전할 때는 좀 그게 빡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 차는 그냥 부드럽게 타면 부드럽게 잘 나가요. 그게 이번 이 M139 엔진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무엇보다 또 연비도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거. 이게 복합 연비 기준으로 거의 제가 알기로는 8km대인가로 기억하거든요. 저연표로 지금 아직 못 봤는데 그렇게 부담 없이 탈 수 있고요. 핸들링하거나 코너링 할 때 느낌도 굉장히 경쾌하고요. 속도가 한 100km 정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옆자리에 지금 이동중 과장 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63 옆에 타봤잖아요. 네네네. 그때 비해서 승차감이 어떠세요? 저는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 그냥 세단 타는 그 느낌 나지 않아요? 네, 63은 좀 멀미날 것 같았는데 이건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63이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그 토크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약간 뒤로 쏠렸다가 앞으로 왔다가 하는 그 느낌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얘도 물론 이제 세게 밟으면 그런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냥 평상시 주행할 때 진짜 노멀하게 탈 수 있다는 거, 그거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CLE 53에는 있는데 얘한테는 없어서 조금 아쉬운 거. 얘는 적용된 게 MBUX 2세대라는 거예요. 3세대로 들어가 있는 CLE 53 같은 경우에는 T맵이 기본으로 지금 장착이 돼 있죠. 근데 얘는 T맵이 기본이 아니야.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사실 카린킷 프로라는 거를 쓰고 있거든요. 얘도 사실 M스틱4를 좀 주문을 해놨어요. 제품인데 그거를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굳이 핸드폰하고 연동하지 않아도 그게 항상 T맵 같은 걸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CLE 53하고 비교했을 때 SL이 좀 부족한 거는 이 MBUX가 3세대가 아니라 2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하고 사륜이 아니라는 거, 6기통이 아니라 4기통이라는 거, 이제 그건데 배기 사운드는 지금 이게 훨씬 좋죠. 배기 사운드가 훨씬 더 웅장하고 이게 4기통에서 나올 수 없는 배기 사운드거든요. 지금 가변 배기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AMG라는 마크를 누르면 차량 드라이빙 셀렉하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 가변 배기를 누르면 이제 배기가 열리는 거거든요. 열리면 확실히 지금 뒤에 사운드 소리 들리죠. 그리고 껐을 때 엄청 노멀하죠. 부담스럽지 않은 스포츠카다. 그래서 이 차값이 얼만데 차량 가격이 1억 5,500 정도 해요. 뭐 박스터, GTS 이런 거 옵션 넣고 하면은 비슷한 금액대거든요. 이제 운동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와인딩도 다니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박스터 GTS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데일리로 타고 디자인도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고, 물론 디자인은 개인 취향입니다만 저는 솔직히 SL 디자인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냉정하게. 고객님들이 뭐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디자인은 SL 진짜 이번에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디자인이 끌려서 샀고, 운동 성능이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연비도 나쁘지 않고 주행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바로 전에 GT43을 탔잖아요. 그리고 얘는 사실 GT43하고 비하면은 훨씬 더 좀 경쾌하고 뭔가 좀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또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M139 엔진의 터보차저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 있잖아요. 그 기술이, 그거는 진짜 이거는 안 타보면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터보차저가 과극기가 작동을 해서 밀어주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누군가는 이럴 수 있겠죠. 야, 박스터를 1.5억 주고 사고 얘도 1.5억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고차를 팔았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잘 되는 차량을 사는 게 맞지 않느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차를 사서 돈을 안 까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살 거면은 사실은 중고차 사야죠. 단가가 또 어느 정도 예상되는 차량을 산다는 것 자체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차라는 거는 어차피 구매해서 어느 순간에는 금액이 다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내 니즈에 맞는 차량을 고를 때는 그런 거를 차치하고 내가 이 차를 타는 동안에는 충분히 만족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머리가 혹은 내 돈이 그거에 따라서 차를 구매하는 거는 사실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나한테 맞지 않은 차를 사는 것보다는 제가 충분히 만족스러우면 저는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내 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옆에 건물 유리에 비치는 모습을 내가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이쁘다, 그 생각이 드는 차를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선택이 과연 틀렸는지 맞는지는 앞으로 더 타봐야지만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이쁜 것 같아. 1500km까지 제가 조금 RPM 범위도 넓게 쓰면서 길들이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제가 갖고 있는 EQS 53이랑 서로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솔직하게 이 차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저 탁부장 찾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